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의 음식 문화 첫 번째 시간이고 이번에는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음식 문화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중국의 음식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북쪽과 남쪽의 음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북쪽 음식, 즉 북방 음식, 베이팡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방 음식, 난팡차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북쪽은 북쪽 기후에 맞는 식재료를 사용할 것이고 남쪽은 또 남쪽에 맞는 식재료를 사용하겠죠. 자, 여기에 관해서는 뭐 차차 뒤에서 이야기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음식 특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정도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국 음식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속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 속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어인데 중국어를 모르고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广东人天上飞机飞机不吃啊广东人天上飞的飞机不吃地上的四条腿的桌椅反灯不吃其他的啥都吃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충 아마 중국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경우라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중국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광동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동 사람들이 먹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광동 쪽의 사람들은 하늘에 나는 것 중에는 그렇죠? 비행기를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다리가 4개 달린 것 중에는 의자나 아니면 책상 등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其他的啥都吃什么都吃 그러니까 그 밖에는 뭐든지 먹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건 비행기 빼고 땅에 있는 것은 책상, 의자 빼고 다 먹는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특히 광동 지역의 사람들이 식재료를 가리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재미있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그 매운 음식 하면 어느 지역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보통은 스촨, 사천성을 떠올릴 텐데 중국에서 매운 음식을 나타내는 곳이 3군데 있습니다. 자, 각각 처음에 호남성, 후난ren입니다. 호남성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호남 사람은 그렇죠? 매운 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후난ren 부파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귀주성에서도 매운 것을 좋아합니다. 귀주 사람은 어떨까요? 贵州人辣不怕 귀주 사람들은 자 이제 말장난이에요. 매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천성 스촨人파不辣 이게 가장 재밌습니다. 어차피 이 3글자를 지금 조합해서 만드는 것인데 순서를 사천 사람들은 맵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다. 이 음식이 맵지 않으면 어떡하지? 매워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어떤 과장된 우스갯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난ren不怕辣, 贵州人辣不怕, 스촨人怕不辣라는 언어 유희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언어 유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매운 음식을 좀 좋아한다라고 하면 사천성 빼고도 호남성과 귀주성의 음식도 매운 음식으로 칩니다. 이거는 전 중국인이 아마 대부분 공감할 내용일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 중국 음식이 있죠. 이것은 짜장면 해서 짜장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음식은 볼까요? 이거는 조금 색깔이 다르지만
우리가 보통 탕수육이라고 부르는 탕수로우입니다. 탕수육. 그렇죠? 이 중국어로 하면 탕수로우이지만 탕수육이 아니라 당초육입니다. 물론 설탕 당을 중국어 발음으로 탕이라고 읽을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어에서 어쨌든 당초육을 우리는 탕수육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또 중국 음식 볼까요? 이 음식은 우리나라에서는 라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라짜오지 혹은 라즈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라는 말은 닭 개자의 중국어 표준 발음입니다. 북경 표준 발음이기 때문에 아마 개나 기라는 발음은 산동성의 방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부분의 혹은 초기의 중국 음식은 산동성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나가사키를 통해서 중국 음식이 많이 들어왔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뭐 외래 서양의 문물도 그렇죠. 거기 같은 경우는 복건성, 중국어로 fujian성에서 화교들이 들어와서 중화 요리 본 지역의 음식을 전파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동성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항을 통해서 화교들이 대량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인정받는 설이 되겠죠. 그 다음 또 우리 주변의 요리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중국에서는 유명한데 띠산시엔에서 그 삼선입니다. 삼선. 여러분 삼선이라고 하면 보통 하늘에 있는 신선한 재료 하나, 땅에 있는 것 하나,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 하나 이렇게 해서 보통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은 삼선이라고 하면 보통 해산물을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 중에는 꿩, 땅에 있는 것 중에는 송이버섯,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것 중에는 해삼 이렇게 보통 해서 하늘, 땅, 바다의 대표적인 신선한 식품 세 가지 다 삼선, 산시엔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것은 지삼선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중에 세 가지, 보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지, 피망, 그 다음에 감자 이렇게 보통 볶아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짜샹차이, 그러니까 가정의 일반적인 음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것은 아까 닭 개자와 상관이 있는 음식입니다. 중국어로는 찌스면이라고 하는데 게사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게사면 해도 뭔가 바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죠. 우리 보통 이거를 이 닭 개자를 기라고 보통 많이 읽거든요. 기스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찌스면, 기스면 상당히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찌스 할 때 이 실사자는 얇게 재료를 썰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닭가슴살을 이렇게 얇게 찢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칼로 잘랐다기보다는 찢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스면에도 중국어 단어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뭐 이것뿐입니까? 여러 가지가 많죠. 요즘에 특히 유행하는 것 중에 이게 있습니다. 마라탕. 마라탕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먹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음식의 이름이나 유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꼭 먹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음식 문화, 식문화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설명을 또 따로 하자면 이 마라고 하는 거는 마비된 듯이 얼얼하다 뜻입니다. 얼얼하다. 그리고 라 같은 경우는 그냥 맵다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울 신자가 보이죠. 이건 마비되는 거고요. 그래서 얼얼하고 맵게 만든 이 탕은 좀 다르죠. 이 탕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탕자인데 국탕이 아니라 아래 불화가 또 있어요. 이 얘기는 이거는 뜨겁게 데치다의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런 국물이 따로 있고 거기에다가 이 안에 있는 재료를 샤브샤브 정도는 아니더라도 살짝 데쳐서 그 다음에 바로 내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라탕은 재료를 골라서 주방에 주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주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마라탕의 탕은 우리가 설렁탕, 뭐 육개장 할 때 그 탕이 아니다.
네, 그런 것도 알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있는 마가 마비되다 얼얼하다. 뒤에 있는 라는 맵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얼얼하고 매운맛의 그런 그래서 재료를 데쳐서 만든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천성도 그렇지만 종칭, 중경에서 주로 유명한 처음 발달한 요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제가 상하이에 가서 찍은 것인데 보시면 이렇게 맵지 않게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저렴한 마라탕입니다. 우리나라는 뭐랄까요? 물가가 비싸서 그런지 마라탕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격이 많이 비싼 가격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 가보면 이렇게 많은 재료 중에 골라서 먹게 됩니다. 여러분 마라탕이라는 말이 있죠. 자, 이렇게 신선한 재료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또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재료들을 위주로 배열이 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롯데리아의 마라로드라는 뭐 버거의 광고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 광고 중에서 제가 좀 뭐랄까요? 아쉬움을 느낀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절찬리 한정 판매 중 해가지고 마라로드라는 걸 해서 요즘 사람들이 이 마라라는 맛을 상당히 좋아한다라는 것을 공략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매울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죠. 이 마는 맵다는 뜻이 아니라 얼얼하다. 그리고 마비되다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울마가 아닌 것이죠. 물론 광고기 때문에 이걸 뭐 정확하게 중국어를 알고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했죠. 네, 이것이 맞는 설명이면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거꾸로 뒤집혀 있다. 그렇죠? 랄자가 해당하는 것이 맵다는 뜻인데 이 다음 거 볼까요? 얼얼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대죠. 이 랄이라는 거는 우리말로의 랄입니다. 신랄하다 할 때, 비판할 때. 그런데 이게 얼얼한 게 아니라 이게 맵다의 뜻이죠. 맵다. 얼얼한 것은 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마랄이지만 중국어로는 이거를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를 제작한 사람이 꼭 중국어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할 때는 좀 자문을 좀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이 뜻을 설명하는 오류는 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마라탕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스촨성의 대표 요리다. 생선, 고기, 콩제품, 야채, 당면, 라면, 떡, 각종 해산물을 기호에 따라 특제 육수에 넣고 끓인 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로 마라탕, 우리말로는 마랄탕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게 국탕자가 아니라는 것도 상당히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그냥 순수하게 마라탕으로 즐겨도 상관은 없겠죠. 앞에 것은 마비되는 것, 뒤에 것은 매운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 인기도 조금씩 시들해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이게 바로 당후루입니다. 당후루 들어보셨죠? 우리말 자체는 당호로가 됩니다. 이 호로라는 거는 우리 호리병 할 때 호로인데요. 이게 바로 조롱박을 뜻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 그렇기 때문에 당후루라는 거는 설탕 옷을 입힌 코팅이 되어 있죠. 이렇게 알알이 생긴 게 마침 이렇게 생겼다. 물론 더 있겠죠 밑에. 거기다 꼬치를 넣은 건데 이 모양이 마치 이 눈사람 모양, 이 조롱박 호리병 모양이다라고 해서 당호로가 중국어로 당후루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탕후루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탕후루에 대한 뭐 논란은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겠지만 어쨌든 탕후루의 어원은 설탕옷을 입힌 이런 호리병 조롱박의 모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냉장고나 냉동고가 발달하기 전에 이것은 북경 지방 같이 추운 지역에서 겨울에 먹었던 간식입니다.
그때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따로 이걸 얼릴 필요가 없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냉동 시설이 발달함에 따라 중국에서도 사시사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 중국의 민속 악기 중에 소수민족의 악기죠. 호로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진짜 조롱박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피리를 몇 개 연결해서 만든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리병 또 여기 이 단어에서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당호로를 당후루라고 얘기한다. 요즘에는 뭐 원래는 산사나무 열매를 주로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뭐 거봉이라던가 귤이라던가 딸기라던가 그렇죠? 이런 딸기라든가 이런 재료를 다양하게 쓰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당호로라기보다는 앞에 얼음 빙자를 씁니다. 이게 실제로 얼음처럼 보이기도 하고 영하의 날씨면 얼음처럼 얼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탕 옷이 이렇게 얼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빙당후루라고 얘기합니다. 얼음 설탕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랬는데 빙 빼고 당후루라는 명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식문화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간단하게 그렇죠? 도입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중국의 식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다음 영상부터는 중국 식문화에 대한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물론 가볍게 라는 느낌은 유지하되 본격적인 느낌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도입 부분 1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